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노턴의 등과 회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한 태분안의 등과 회로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노턴의 등과 회로입니다. 전 시간 얘기를 잠깐 하자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는 전압원을 이용하고 직렬로 회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턴의 등가 회로는 전류원을 이용하고 병렬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등가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으로 단순화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다음과 같이 병렬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하에 있는 양단을 제거한 후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회로를 전류원과 노턴의 저항으로 등가 저항으로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원을 사용했고요. 등가 저항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턴의 저항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턴의 정리에서는 저희가 3장에서 배웠던 컨덕턴스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컨덕턴스는 G로 표현이 되고요. G는 저항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R은 컨덕턴스 분의 1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노턴의 등가 전류와 노턴 등가 저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에 걸려있는 AB 단자를 단락 후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노턴의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전원 내부 저항으로만 나타낸 후 AB 단자에서 바라본 개방 회로의 합성 저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노턴 등가 회로의 변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에 연결된 부하를 제거하고요. 제거된 부하의 양단을 단락합니다. 이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이 흐르는 전류의 값이 노턴의 등가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전원을 모두 이상적인 내부 저항으로 설정을 하고 이 전압원을 단락 회로로 변경하고 전류원을 개방 회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거된 부하의 양단의 저항값을 측정하면 이 값이 노턴의 등가 저항이 되고요. 노턴 등가 전류를 출력하는 전류원과 등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노턴 등가 회로를 완성하고 여기에서도 제거했던 부하를 연결을 하면 최종적으로 노턴의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노턴의 등가로 변환 순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 회로도 실제 회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7이고요. 다음 그림 회로를 노턴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R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예.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도 부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제거를 해주고 A, B 양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은 27V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6옴과 3옴으로 구성된 회로네요.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 저항 6옴을 지나는 흐르는 이 부분이 노턴의 등가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보이기 때문에 6V분의 6옴분의 27V를 계산을 하게 되면 4.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턴의 등가 전류는 4.5 암페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A와 B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성해야 되겠죠? 구성을 하게 되면 6옴과 3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n은 6옴 플러스 3옴 6옴 곱하기 3옴으로 해서 2옴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노턴의 등가 회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노턴의 등가 회로를 변경을 한다면 전류원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되고 전류원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노턴의 등가 저항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웠던 저항을 다시 살려서 다시 보게 되면 IN은 저희가 구했던 4.5 암페어 그리고 RN은 2옴이 되고요. 부하 저항으로 있는 RL은 기존과 동일하게 4옴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L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회로 자체는 노턴의 방정식 자체는 컨덕턴스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RL은 RL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는 하지만 컨덕턴스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컨덕턴스 Gn 플러스 GL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L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GL 곱하기 IN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Gn은 2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덕턴스로 바꾸면은 2분의 1 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4옴을 컨덕턴스로 바꾸면 4분의 1 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모를 해주고 곱하기 4.5 암페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IL은 1.5 암페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노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구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분안의 등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압원과 직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턴의 정리는 전류원과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턴의 정리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병렬로 구한다라는 게 직렬로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노턴의 정리보다는 태분안의 정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분안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의 상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안 등가 저항과 노턴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태분안 등가 전압과 노턴 등가 전류의 변환을 이용하여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4-29와 같이 태분안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는 전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턴의 등가 회로는 전류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분안의 등가 회로는 직렬이고요. 직렬이고요. 노턴은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 어떻게 이 회로가 두 개가 어떻게 동일한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노턴의 등가 저항이랑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랑 노턴의 등가 저항은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은 전류와 저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전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V는 IR이기 때문에 Vn 곱하기 Rn으로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 태분안의 등가 전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4.23의 식이고요. 또 다시 태분안의 정리를 한번 보게 되면 전압과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전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V니까 태분안의 등가 저항분의 태분안의 등가 전압으로 바꾸면 얘는 노턴의 등가 전류가 됩니다. 이게 4-24에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얘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8 다음 회로를 태분안 등가 회로로 변환하고 예제 4-6의 결과 비교하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선은 노턴의 등가 회로는 Rn은 태분안의 등가 저항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2옴이고요. 그리고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노턴의
노턴의 등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I N 곱하기 R N는 9V.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원의 등가 저항 2옴이 되고요. 부하 저항 4옴을 그려주고 연결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VTH는 9V. 태분원의 등가 저항 RTH는 2옴. 그 다음에 부하 저항 RL은 4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4-6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동일한 회로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태분원의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